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평일의 마무리, 금요일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만들어 가시죠. 조심 다지면서 함께 또 성장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CEO가 최근에 이런 얘기를 했죠. XRP 현물 ETF는 피할 수 없는 대세이다. 그리고 이제 기관 자금 80억 달러가 유입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또 인터뷰 내용에서 발췌가 된 것인데요. 리플 CEO의 자신감 있는 모습이 보여지다 보니까 XRP 홀더로서는 조금 더 기대가 부풀어 오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으로 최근에 이 XRP 레저가 디파이 쪽 생태계가 점점 확대되고 있죠. 기관용 디파이 로드맵이 공개되면서 리플 원장을 활용한 금융 인프라가 꾸준하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기 나오는 것처럼 영지식 증명이죠. 여기 제로 놀러지 프루프와 다목적 토큰, 멀티퍼포스 토큰이죠. 이런 기술들을 도입해서 금융상품을 다양화시키고 기관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프라이버시 영역까지 지켜주는 모습, 점점 단단해지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플레어 네트워크라든지 도플러 파이낸스, 엑셀라와 함께 MXRP 수익 구조 창출 등등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이 생겨나면서 XRP에 대한 유틸리티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걸 체크해 볼 수가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리플사가 은행이 되기 위해 준비하고 있죠. OCC, 이 통화감독청으로부터 은행 인가를 신청했고 이미 RLUSD는 NYDFS, 뉴욕의 주정부 단위의 라이선스를 승인받았고요. 또한 리플사는 연준의 Fed 마스터 어카운트, 마스터 계좌를 또 신청했죠. 그렇게 된다면 주정부뿐만 아니라 연방정부 단위의 승인을 받은 세계 최초의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될 것이다. 점점 은행의 형태를 띄어가며 전통금융 진입에 대한 본격적인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것 여러 가지 이슈를 통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 일환으로 XRP와 솔라나 아마 다음 타자가 될 것 같아요. 여기 한 가지만 더 더한다면 이 친구 실물 은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이 있는 친구죠. 라이트코인까지. 아무쪼록 이런 친구들의 현물 ETF 출시가 카운트다운이 준비되어지고 있다. 이제 9월도 얼마 안 남았죠. 이제 10월달, 11월달에 파이널 데드라인이 많이 좀 남아있고 이번 주에 최종 수정안이 또 제출될 전망이라고 하는데 점점 우리 앞으로 전통적인 현물 ETF가 뚫릴 수 있는 시기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그 부분의 일환으로 이 앰플리파이에서 XRP와 솔라나에 대한 옵션 인컴까지 신청을 했죠. 즉 기관의 자금이 들어오면서 커버드 콜 같은 이런 옵션 전략을 활용해 수익을 해지할 수 있는 그런 자산 상품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아직 선물 상품, 옵션 상품만 나오고 있다 보니까 XRP를 직접 보유하지 않아도 되지만 전통적인 현물 ETF가 생기게 되면은 그 자산 운용사들이 실질적으로 XRP 현물을 쥐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천히 기다렸으면 좋겠고요. 요즘에 미국의 상장사들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XRP뿐만 아니라 이제 이 도지코인까지도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디지털 에셋 트레저리, 이 DAT 열풍이 불고 있다. 즉 다시 말해 지금은 기업들, 그 기관들의 포모의 심리가 자극되는 시기라고 생각하고요. 이 심리가 결국에 개인 쪽으로도 넘어오는 시기, 저는 반드시 들어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클린 코어뿐만 아니라 도지코인 투자회사죠. 이 덤지업 역시나 마찬가지로 원래는 100만 달러 규모의 매입 프로그램을 진행하다가 내년까지 10배를 더 키웠네요. 1000만 달러 규모로 자사주 매입을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또 도지코인 채굴업체인 도지애쉬 테크놀로지를 인수하기 위해서 점점 계약을 확정하는 듯한 모습을 가져가고 있고 결국에는 이게 SEC에 위임장 제출되면서 완전한 승인까지 돌아오게 되겠죠? 늘 강조드리지만 도지코인 역시 일론 머스크가 꼭 아니더라도 끝까지 생존할 확률은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또 시바이누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도지코인 현물 ETF뿐만 아니라 시바이누 역시 현물 ETF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코인베이스에서 ETF 관심 목록에
도지코인이랑 XRP가 있었는데 그 뒤를 이어서 시바이누까지 또 포함이 됐네요. 그들의 움직임에 집중하자 말씀을 드렸고 우리 상한학교에서 오랫동안 공부하고 있죠. 시바이누 역시 펀더멘탈에 대한 학습을 하게 된다면 충분히 현물 ETF에 대한 가능성까지 열 수가 있다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왜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 선거 당선되기 전부터 암호화폐로 기부받는 부분에 있어서 XRP뿐만 아니라 왜 여기에도 도지와 시바이누의 마크가 들어갔는지 더블 체크해 본다면 다시 한번 고개가 끄덕끄덕 거릴 수 있는 팩트 사항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또 최근에 코인베이스에서 XRP 보유량이 90%가 넘게 급감했거든요. 즉 다시 말해 중앙화 거래소에 있었던 XRP가 알 수 없는 지갑으로 콜드 월렛, 하드 월렛 쪽으로 이동이 된 거거든요. 여기 기사에서 나온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기관 진입에 대한 신호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디파이 솔루션을 활용하기 위해 그 기관들이, 세력들이 어느 정도의 XRP를 쟁여놓고선 상품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일 확률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MSTR의 공동 창업자죠. 이 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세일러가 나오면서 올해 연말까지 비트코인 추가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벌써 180개 정도의 기업이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는 움직임, 이미 채굴 물량을 뛰어넘는 공급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현상, 공급 쇼크가 기다려지고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하루에 대략 450개 정도가 채굴이 되는데 그 기관의 수요, 개인의 수요를 합치게 된다면 충분히 뛰어넘는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으로 펀드 스트렛의 설립자, 그리고 지금은 비트마인의 의장을 이끌고 있죠. 톰 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연말까지 비트코인 25만 달러, 굉장히 공격적으로 제시를 하네요. 25만 달러면 한화로 했을 때 대략 한 3억 5천만 원 정도 되겠네요. 3억 중반대 가격 될 것 같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12,000달러, 만불을 넘을 것이다. 뭐 대략 1,500만 원에서 1,700만 원 선 되겠죠? 그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급격한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뭐 가능성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글쎄요, 조금은 공격적으로 바라본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고 기관들의 매집세를 보게 됐을 때는 엄청난 또 버블이 준비가 되고 있는 걸로도 해석이 되기 때문에 어쩌면 가능성이 아예 없다라고는 말씀드리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XRP의 가격은 어느 정도까지 오를지 최근에 로버트 미치닉이죠. 이 블랙록의 임원이 제시했던 이 적정가가 다시 한번 떠오르네요. XRP의 적정가를 32달러로 제시했던 그 보고서가 최근에 재조명된 바가 있었죠. 그 비트코인과 XRP를 헤드투헤드 상으로 둘이 동시에 놓고 봤을 때 가치 저장과 결제, 화폐로서 쓰이게 된다면 시가총액 자체가 XRP가 훨씬 더 높은 상황까지 가능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증명해 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조만간 9월 29일 날 공동 원탁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어느 기관이 공동으로 여냐? SEC와 CFTC가 손을 잡고 이제 슬슬 암호화폐를 받아들이는 스탠스,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규제 논의를 하게 되거든요. 원탁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누가 참석하는지 좀 봤더니 폴 애킨스를 필두로 한 SEC 위원들이 대거 참석을 하고요. 또 현재 CFTC 위원장을 대행하고 있는 캐롤라인 팜 역시 참석을 하고 과거에 또 XRP에 대해 상품이라고 점 찍어줬었던 전 CFTC 위원장이죠. 크리스토퍼 지안카를로 역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의 CEO 제프 스트레처도 오고요. 이 테리 더피라고 하는 CME 그룹의 CEO도 오고요. 아데나 프리드먼 나스닥의 CEO죠. 그들이 참석을 하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새롭게 정의하려고 한다라는 거.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 그들은 벡트를 인수하면서 XRP를 인덱스로 활용하고 있죠. CME 벤처스는 이미 리플의 초기 투자자이면서 나스닥은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 DCG 그룹은 2013년서부터 리플의 초기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까지 미루어 보게 된다면 XRP의 매우 긍정적인 규제의 명확성들이 앞으로 더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이제 11월 초에 리플의 스웰 행사가 열리게 되죠. 11월 4일에서 5일로 알고 있는데 뉴욕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아마 높은 확률로 저 또한 이번에는 뉴욕에 가서 스웰 행사에 좀 직접 참석을 하려고 해요. 얼마 전에 만났던 아담 트레드먼 SBI 리플 아시아의 수장이 당신이 뉴욕에 오게 되면 내가 따로 리플의 CEO와 프레지던트 모니카 롱 사장을 만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또 약속을 받은 바가 있기 때문에 저 입장에서는 안 갈 이유가 없겠죠. 아무쪼록 이번 수요일 행사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요. 여기도 지금 나스닥의 회장 아데나 프리드먼이 참석을 하고 또 크리스 라센 리플의 회장까지도 이번에는 참석을 하게 됩니다. B&I 멜론은행 블랙록에서도 온다라고 말씀드렸죠. 시티와 프랭클린 템플턴 거대 기득권 기관의 수장들이 모두 다 모이게 된다. 피델리티 알고 계시죠? 비트와이즈 역시 XRP 현물 ETF를 신청했고요. JP모건의 스캇 로사크 디지털 자산 책임자가 또 오고요. 이미 샌디 오코너라고 하는 규제 담당자는 JP모건에 있다가 리플의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리플사가 완전히 인수한 히든로드, CME 그룹 리플과 초기부터 연결되어 있다 말씀드렸죠. 무디스 신용평가사로 알려져 있고 스테이트 스트리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대계 금융의 뿌리, 리플의 스튜어트 알데로티 CLO를 담당하고 있죠. DBS은행 같은 경우는 최근에 프랭클린 템플턴과 손을 잡으면서 RLUSD와 XRP 레저를 통해 레포 시장에 대한 연결고리를 가져가고 있다. 리플 원장은 새로운 금융 플랫폼이 될 것이며 그 백엔드에서는 모든 통화상을 지원하는 이 친구가 급부상할 수밖에 없는 시기, 저는 시간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최근에 리플 같은 경우 시크릿타이즈와 함께 블랙록과 바네크와 함께 움직이는 모습까지도 가져왔었죠. 사실상 블랙록과 리플 깊숙한 유착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이 온도 파이낸스 뒤에는 블랙록이 숨어 있잖아요. 그 온도 파이낸스가 OUSG라고 하는 미 국채 상품을 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리플 원장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팩트는 이미 리플의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됐었죠. 리플 원장에서 토큰화된 미 국채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면서 24/7 365일 내내 거래가 진행될 수 있는 가치의 인터넷의 세상이 준비가 되어지고 있다. 사실상 블랙록에게 선택받은 메인넷이 리플 원장이며 그 안에서 활용될 수 있는 네이티브 코인이 지금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XRP라는 친구라는 거 개념을 확실하게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도 파이낸스의 공식 홈페이지 리플의 마크가 당연히 흘러가고 있고요. 블랙록과 시크릿타이즈 그들이 만든 RWA 플랫폼 안에 현재 RLUSD와 리플 원장이 가동되면서 점점 투명성과 유동성이 확장되고 있다라는 거. 현재 RLUSD의 총 공급량 벌써 7억 4천만 달러를 넘어가고 있고요. 2025년 안에 충분히 10억 달러, 1 빌리언까지 노릴 수 있는 시기,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가격 변동에 너무 일일비하지 마시고요. 오늘도 가치에 집중하면서 우리의 목표 수량 다시 한번 상기하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심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